자, 한번 그 오감도 4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상의 오감도 4호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해석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기존 이상의 오감도 4호 해석과 그리고 새로운 해석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죠? 오감도, 이상, 4호라 했는데 3이라 적혀있네. 아무튼 뭔지를 모르겠어요. 딱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점 1, 2, 3, 4, 5, 6, 7, 8, 9 점 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상 시절에는 세로 쓰기를 했었어가지고 그런 거고, 가로 쓰기로 한다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 따따따따따 이렇게. 근데 여기에도 글자는 뒤집혀 있죠. 가로 반전, 진단 0, 중앙점 1, 26일 10월 1931년 이상, 책임 의사, 이상. 이게 바로 이상의 연작시 오감도의 네 번째 작품으로 1934년 7월 28일자 조선중앙일보에 시제 5호와 함께 게재가 된 시인데요. 궁금해서 딱 보니까 권영민 님이라고 이상시 해석 권위자분이 계신데, 이 숫자판 맨 위에 1, 2, 3, 4, 5, 6, 7, 8, 9, 0이란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한 줄씩 아래로 계속 내려오면서 10분의 1씩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아무리 큰 수부터 시작해도 결국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여기 보시면 11111이었고 2였고 33333이었고 근데 중간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수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줄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에서 2억 2천 되고 330 이렇게 되고 44만 이렇게 되고 점점 내려가는 형태를 띈다 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권영민 님이 김명환 님의 해석을 빌려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상 시인님이 폐결핵이셨거든요. 폐결핵이라는 시인 자신의 병환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쪽의 펜은 1로, 결핵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다른 한쪽의 펜은 0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죠? 여기 진단 0, 1 이렇게 있으니까 한쪽 폐가 거의 못 쓰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26.21.1931은 이상이 폐결핵 진단을 받은 날짜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잖아요. 원래 몇 달 전까지는 제가 이거 보면서 이 해석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해석인가? 좀 빈약하지 않나? 뭔가 더 명확한 해석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 2주 전쯤에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어떤 해석이 나옵니다. 이태균, 임혁준 님의 해석이라고 해요. 이상의 오감도는 세상을 진단하는 도구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3학년 이태균, 임혁준 그리고 교신 저자 이수정은 이상이 물리학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가 나여서 2차원에 찍혀있던 숫자판을 3차원 공간으로 확장시켜 물리학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거 보셨죠? 저도 보고 이거 방송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우선 뉴스 영상 50초부터 보면 숫자판을 대각선으로 이어 수열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줄을 끄은 거예요. 줄을 그어서 마는 거죠. 종이를 이렇게 만 다음에 요거를 다시 도넛 형태로 만들면 이런 식의 도형이 만들어진다. 도넛 모형이죠. 도넛 모형. 나무 위키 다시 봐볼게요. 숫자판을 대각선으로 이어 수열을 만들고 숫자판 자체를 안으로 말아 토러스 원환면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토러스 원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도넛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러면서 뒤집혔던 수열이 정상적인 수열로 바뀌며 이렇게 구성된 수열들이 폐곡면이 된 토러스에서 무한히 반복됨을 발견했다. 뭔 말인지 모르겠긴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스토크스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스토크스 정리란 무엇이냐? 곡면 내부의 벡터 회전은 곡면 테두리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안쪽에 되게 무한한 수열이 나오는 건데, 이 겉부분의 수열을 보면 안쪽에 이 무한한 무언가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곡면 내부의 벡터가 곡면 외부의 이 수열을 따라 결정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애매하게 알겠는데 아무튼 숫자판이 폐곡면이 되면서 그 내부의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무한한 수열선을 내부를 진단하는 도구라고 숫자판의 내용을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식민지 시대의 세상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글이 아닌 숫자판으로 표현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선은 내부 진단 도구, 내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서 이제 해설이 끝인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 이상이 의사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진단을 내린 시예요. 근데 이제 26, 10, 1931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이상이 뭐 폐결핵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날을 적었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 날이 뭔가 일제시대와 관련해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10월 26일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 해방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1931은 일제가 일본 제국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중화민국을 비롯한 대륙으로의 침략을 시도할 만큼 조선 식민 지배가 비교적 안정에 접어든 시기를 뜻하는 거죠. 당시 사상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나이가 어린 젊은이들은 일제 휘하가 아닌 조선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 20살 된 사람들은 일제 시대가 아닌 조선을 경험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오래 통치가 계속됐고 그랬기 때문에 좀 점차 조선이 일제에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존 해석과 새로운 해석을 겹쳐서 봤을 때 이상은 무한한 그 수열선을 통해 폐곡면을 알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았겠죠. 물리학에 관심이 되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상은 무한한 수열선을 통해 폐곡면을 알 수 있듯 과거 10월 26일에 있었던 안중근의 저격 사건과 31년 일제의 만주사변을 기억해야만 현재 일제 휘하의 조선, 그러니까 병적인 상태의 조선의 상황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조선을 바라봤을 때 해방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사건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제가 한국을 넘어 대륙으로까지 침략하는 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난해한 시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저 뉴스만 봤을 때는 그래서 무슨 얘기지? 했는데 혼자 이렇게 찾아보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되겠다 싶겠더라고요. 물론 진짜 그냥 쌩 틀린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떤가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잘때님 대단.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상 오감도 시제 사호에 대한 기존 해석과 새로운 해석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본 해석까지 다뤄봤습니다. 역시 이상 유튜버라고요? 이상님의 시는 까독까독 계속 나오니까 양파같이 계속 나오니까 다룰 맛이 납니다. 다음에 또 누군가 뭐 시의 비밀을 밝혀낸다면 또 이렇게 또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 이상 그림 있잖아요. 요거 봤을 때 약간 폐 같기도 하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선이 있고 양옆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폐를 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폐 한 짝 이렇게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이상이 실제로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니까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또 이 시를 착안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이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 말하는 게 어렵네, 이거. 이거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지. 이슈 있을 때. 이해하기 포기. 크크크.